어제 가수 송대관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상태인데요. 건강 이상에 대한 소식이 없던 터라 사망 소식이 더욱더 좀 비보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송대관 씨 사망 전에는 좀 어떤 상태였나요? 기저질환이나 앓고 있는 질환이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사실상 굉장히 다들 놀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갑작스럽게 이런 비보가 전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송대관 씨가 몇 년 전에 이 담과암으로 알고 있는 담도암입니다. 정확하게. 담도암인데 이게 담즙이 12지장으로 내려가는 담관에 종양이 생기는 병이거든요. 이 병을 앓았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운동도 양재천 하루에 2시간씩 걷고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한 집 내부에는 운동기구가 즐비하고 이랬던 상태였고 특히 굉장히 최근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작년에 신곡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 당일 전날 새벽에 급격하게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응급실을 방문을 했다가 결국 상태가 더 나빠지면서 심장마비를 사인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송대관 씨 아내가 아직까지도 송대관 씨의 대표적인 히트곡 해뜰날을 벨소리로 해놔서 장례식에서 연락이 오면 계속해서 그 노래가 울려 퍼져서 사람들이 더 가슴 아파한다고 하고요. 태진아 씨 비롯해서 여러 가수들, 후배들, 동료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대관 씨가 떠난 어제가 2월 7일인데요. 저도 이게 더욱 마음 아픈 소식이 이날이 송대관 씨 모친의 기일이기도 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송대관 씨의 모친께서 2016년 2월 7일 지병으로 별세를 했는데 하필이면 2월 7일 송대관 씨도 별세를 했습니다. 송대관 씨가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어떤 방송에서 또 낙골당을 찾아가서 한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찾아뵈면 조금만 더 있다 가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계속 지켜드리지 못했다. 바쁜 일정 때문에 바로바로 돌아섰어야 됐다라고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장면도 나오고요. 송대관 씨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송사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수백억 원의 정말 그 빚을 진 적도 있어요. 그때 송대관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같은 날 이렇게 별세를 해서 가족들이 더 슬퍼하고 있습니다. 송대관 씨는 어머니 기일에 그리운 어머니 곁으로 떠났습니다. 이분의 애도가 특히 기쁠 것 같은데요. 평소 송대관 씨의 절친으로 알려진 가수 태진아 씨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송대관이라는 이름 석자가 없었으면 오늘날 트로트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약당상 하고 있구만. 가수 태진아 그러면 송대관 하면 태진아. 우리가 32년째인가 같이 한쪽 날개를 완전히 잃은 거나 다름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눈짓만 하고 손짓만 해도 저 형이 나한테 어떻게 대답하겠지. 그만큼 참 호흡이 좋았던 선배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안 됐어요. 한쪽 날개를 잃은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송대관 씨와 태진아 씨는 영원한 라이벌로 꼽히기도 하지만 사실은 형제와 다름없는 사이였잖아요. 사실 그 두 분이서 같이 토크쇼에 출연한 적도 많고 계속해서 합동 디너쇼까지 매해 사실은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지만 정말 절친 관계를 이어왔었습니다. 실과 바늘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이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이 티격태격하면서 정말 이 진정한 친구들끼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요즘 말로 디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그 안에 묻어있는 진한 우정과 애정, 서로에 대한 응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톰과 제리처럼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은은하게 괜히 미소가 지어지곤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특히 두 사람이 정말 30년 동안 넘는 세월 동안 연예계 활동을 같이 하면서 나누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송대관 씨가 먼저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 태진아 씨가 미국 이민 왔을 때 정착에 많이 도움을 줬다고도 하고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무명 생활을 하다가 송대관 씨는 해뜰날 그리고 태진아 씨는 옥경이로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고생을 하다가
쨍하고 해뜰날을 맞이했던 그 어떤 스토리들도 두 분이 비슷한데다가 송대관 씨에게 자가용도 빌려주고 태진아 씨의 고급 양복을 빌려 입고 나와서 토크쇼를 하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두 사람이 정말 깊은 우정을 나누어왔던 사이거든요. 태진아 씨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슬퍼하고 또 비통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송대관 씨가 고 현철 씨, 태진아 씨, 서른도 씨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가장 발판이 된 곡, 바로 이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들어보시죠.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느껴라 안 되는 일 없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많이들 불렀죠. 정말 국민들이 다 같이 합창을 했는데 지금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그 노래를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불멸의 히트곡이라고 해야지. 네, 가사가 특히 인상적인 해뜰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중근 평론가님. 네네. 이중근 평론가님도 해뜰날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렇죠. 제가 62년생이니까 이게 75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그럼 예. 제 어린 시절이거든요. 예. 그야말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저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중학교 한 1, 2학년. 그러면 정말 온 거리가 다 쨍하고 해뜰날만 나오던 시절이고 그랬군요. 당시에 20만 장이 팔렸어요. 근데 뭐 20만 장 하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빅히트입니다. 20만 장이. 20만 장이요? 예, 팔렸다는 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송대관 씨 본인한테도 67년도에 데뷔했어요. 67년도에 데뷔했는데 사실 굉장히 무명의 무명을 거듭하던 시절입니다.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고. 근데 이 노래 하나가 그야말로 빅히트, 메가히트였어요. 정말. 지금의 BTS 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이 노래만 나왔고 뭐 가요 톱10의 전신인 그런 프로그램에서 요즘은 그렇게 매주 1등이 안 나오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몇 주, 한 6주, 7주간 1위를 계속 거듭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가요로 그때 등극을 할 정도로 이 노래에 대한 어떤 파장은 컸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당시 BTS와 같았다 이런 비유도 해주셨습니다. 송대관 씨의 말처럼 이 불멸의 히트곡인 해뜰날,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뭐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즐겨 부르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이 새마을 노래를 본인이 또 작곡을 했는데 예. 박 전 대통령이 좀 한계라면 노래가 경건하다는 거죠. 예. 근데 보면은 이 새뜰날 같은 경우는 가사 자체는 노력하면은 하면 된다. 이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가사이면서도 더 신납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도 이렇게 신이 나야 된다라고 감탄을 했다고 하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같은 경우도 이 노래가 18번이었다. 아무래도 해뜰날이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 절대 빈곤에 있었던 한국 사회 입장에서 언젠가는 더 좋아지고 뭐 산업화 근대화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비단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뿐만 아니라 아마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해뜰날은 민주화라든지 노동 해방을 또 연상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두루두루 좋은 날을 기원하면서 부른 노래가 아니었나 싶고 저는 이 노래의 위력이 미국에서 입증됐다고 봐요. 미국에서요? 네, 표절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비슷한 노래가 있습니다. 송대관 씨가 표절한 건 절대 아니고 이 노래가 나중에 75년에 해뜰날 나오고 1981년에 제이 가이스 밴드의 센터포드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6주 동안 1위를 한 노래거든요. 예. 근데 사실 표절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해뜰날하고 너무 비슷해요. 근데 그 정도로 해뜰날이 흡입력이 있는 노래고 뭐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송대관 씨가 미국인이었으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아, 그 정도로? 그렇게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늘 해뜰날처럼 승승장구했을 것 같은 송대관 씨. 그런데 아내의 부동산 투자 실패 같은 좀 굴곡진 나날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뜰날에 그야말로 궁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공연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모았지만 500억대 자산까지 일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이 이정심 씨인데 이분이 그 송대관 씨 굉장히 어려울 때 만삭의 몸으로 무명 시절을 지지하고 돌보았던 분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지였는데 이걸 투자를 하면은 큰 이익을 보겠다라고 했지만 돈을 융자를 많이 해서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고 이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빚이 280억 가까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캐나다 교포 출신을 대상으로 한 사기 혐의까지 피소돼서 송사에 휘말리면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겪었고 해당 사기 혐의 부분은 무죄가 판결이 됐지만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됐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송대관 씨가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피소된 이후로 꼬리표가 붙어서 한때 방송 출연 정지까지 당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무혐의가 나서 출연 정지가 풀렸지만 본인 스스로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다고 하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차에서 쪽잠을 자고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전국을 돌면서 정말 열심히 공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빚 90% 정도는 다 갚고 이제는 널찍한 집도 하나 장만했다라고 하면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적도 있었는데 힘들었던 시기를 또 극복했던 것이 팬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예, 당시에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송대관 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우울해가지고 되게 가슴이 터지는 걸 되게 억누를 수가 없더라고. 너무 막막한 생활이 거듭되고 보니까 이 구차한 생활 그만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지. 내가 없었을 때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야, 평지인 줄만 알았더니 걸어서 가다 보니까 계속 오르막 내리막이 돼. 그때 많이 깨달았어. 이게 오르막이 이렇게 있었구나.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면 또 좋은 날이 오고 그런 것 같아요. 송대관 씨의 말씀 그리고 송대관 씨의 해 뜰 날 노래 가사는 지금 들어도 많은 희망을 줍니다. 어두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저희도 해 뜰 날을 기다리면서요.